자, 내 기억이 맞으면 4-87페이지 맞냐? 네. 자, 이제 송금불산입이에요. 표안 보세요. 여러 가지 많죠? 하나씩 보는 거다 그 얘기예요. 자, 밑에 주요 송금불산이라고 자본거래를 했죠, 그죠? 자, 거기 어디 줄 쳐져 있어요? 주식 할인 발행차가. 그죠? 우리 와서 이거 확인하고 갔잖아. 주발초가 입금불산, 주할차가 송금불산이에요. 그지? 자,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산한 금액. 앞에서 했지. 굉장히 중요하다 했어요. 그지?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에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고 나중에. 동그라미 3번. 감자차손. 감자는 자본거래로 본다 했어요. 그지? 자기 주식의 소각은 유상감자를 했지. 그것도 자본거래로 본다 했어. 그리고 회계와 세법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세무조정 없다 했지. 자기 주식의 처분 차이가 있다 했어. 그지? 입금과 송금으로 본다 했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벌금, 과료, 과태료에 돼 있지. 그지? 저도 이런 거 뭐 전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해. 그냥 참고삼아 하나만 언급드리면 학생들이 헷갈려 하길래 그러는데, 벌금, 과료, 과태료 이런 거는 가산세가 아니야. 세금이 아니라고. 이런 거는 행정벌이라고 표현해. 행정벌. 이거를 가산세라고 표현하면 안 돼. 벌금, 과료, 과태료 이런 거. 됐죠? 저도 어제 하나 날라왔거든, 집에. 하나 날라왔어. 와이프랑 전화 통화하다 보니까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갔더라고. 지나가고 내가 바로 느꼈어. 빨간불인데 지나갔구나 이렇게. 아니나 다를까 어제 날라왔더라고. 그런 거. 행정벌이다 그 얘기야. 벌을 받는 거 돈으로. 자, 밑에 송금합과 송금불산이 반복돼 있죠. 그죠? 시험에 나와요. 암기는 여러분 몫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암기만 좀 도와드릴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대부분의 모든 수험생들이 이렇게 암기해간다. 송금불산이 방법은 법을 위반했대. 나쁜 놈이잖아. 그지? 오른쪽에 송금 항목은 지체상금, 연체이자 이런 것들은 송금으로 인정해준대. 송금불산이 방법부터 봐봐. 동그라미 1번에 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가금이래. 법을 위반했대.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해주면 안 되겠지. 그지? 왜? 봐봐. 만약에 법을 위반해가지고 벌가금을 냈는데 그걸 송금으로 인정해준대. 송금으로 인정해주면 소득이 줄어들지. 소득이 줄어들면 세금도 줄어들지. 그지? 절세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법령 위반으로 인한 제재 효과를 반감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 송금불산이 만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죠? 또 어떤 거? 동그라미 2번에 교통사고 벌가금 잘 나온다. 시험에 특히 나오는데 업무와 관련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벌가금이 나왔다 그 얘기야. 뭐든 상관없다. 그게 무슨 말인데, 교통사고 벌가금은 업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전액 다 송금불산인데.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가상금. 동그라미 4번에 외국법에 의해서 납부하는 벌가금. 부끄러운 줄 알지. 외국법까지 위반했다. 그지? 동그라미 5번에 과태금. 됐죠?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송금 항목. 동그라미 1번. 사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과하는 지체상금. 사계약이라는 얘기는 개인적인 계약을 얘기하는 거야. 개인적인 계약에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지고 지체상금, 연체이자 같은 거 준대. 그런 것들은 송금으로 인정한다 그 얘기야. 됐죠? 동그라미 2번.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기속이 확정된 자산에 가액돼 있죠. 그죠? 이건 어떤 형태냐면, 보세구역이라는 게 우리 저 부가지세법 할 때 있잖아. 보세구역이라는 게 저 납부도 깡통시장에 있는 그 보세물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금이 보류된 상태에 있는 거. 그게 보세구역이라. 보세구역.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뭘 하기 위해서 보세구역에다가 물건을 거기다가 장치시켜놨는데 흐지부지 돼버린 거야. 시간을 흘려버렸어. 그럼 국가에서 그걸 그대로 보관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국고에 귀속시켜버린다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손실을 본 거지. 뺏긴 거나 마찬가지잖아. 송금으로 인정해주겠다 그 얘기야. 됐어요? 동그라미 3번. 사계약에 따른 연체료, 연체이자 이런 것들 송금으로 인정해준다고. 됐죠?
동그라미 1번 연체이자, 동그라미 니은 연체, 동그라미 디귿 연체, 동그라미 리을 연체 가상금. 칠판 보세요. 연체가 이기면 송금으로 인정해 줄 거고, 가상금이 이기면 송금 불산이 될 거야. 연체 가상금은 송금으로 인정해 줘. 연체가 이겨. 됐어요?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암기를 해왔다고 여태까지 수험생들이. 그런데 조문이 한 개 새로 들어왔어. 그게 왼쪽에 송금불산입 항목에 동그라미 6번 빨리 뭐라고 돼 있어?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 돼 있죠. 요거는 송금불산입 항목이야. 어쩌겠어? 이렇게 정해버렸어. 이것만 별도로 좀 암기를 해. 됐어요? 됐죠? 전국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렇게 암기하는 거야. 요것만 좀 별도로 연체가 이기는데 연체는 송금을 인정해 준대.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연체금은 다른 연체금은 송금불산의 방법이구나. 요런 정도. 됐지요? 자, 밑에 2.3에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납부세, 가산세, 강제 징수비 돼 있죠. 그죠? 강제 징수비를 과거에는 체납 처분비라고 그랬어. 쓰지 마. 체납 처분. 요게 지금 강제 징수라는 용어로 바뀌었어.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이게 지금 몇 월이지? 8월. 만약에 이제 1월 25일에 부가세 신고를 해. 신고를 안 했어. 신고를 안 했다고. 신고를 안 해가지고 국세청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얼마다라고 세금을 딱 때렸어. 그걸 결정이라고 해. 결정. 그럼 이제 고지서를 보내준다고. 언제까지 얼마를 내세요? 그러면 고지 기한이 있을 거 아니야. 고지서에 적힌 기한. 그때까지 안 내. 그러면 이제 세무서에서 독촉이라는 걸 한다고. 독촉. 그래도 안 내. 그래도 안 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와. 그러면 그 압류한 부동산을 경매 절차에다가 붙여가지고 갖다 팔아치우겠지. 그럼 팔아치우면 거기서 돈이 생기겠지. 그걸 가지고 국세에다가 충당한다고. 물론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 국세를 안 내고 있을 정도면 여기저기 빌린 돈도 한두 개가 아닐 거라고. 4대 보험도 체납돼 있을 거고 나눠붙여야 돼. 나눠붙여야 될 때 누가 우선순위가 있느냐? 국세의 우선권 이래가지고 국세가 우선이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한 또 예외가 있거든. 최저 생계비에 대비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2차 시험 때 준비하는 거야. 조교수 이거 봐라. 재밌겠죠? 왜? 표정이 엄청 재밌어하는 표정이다. 그지? 전세 사기범들 있잖아. 전세금 못 내주잖아. 근데 그게 봤더니 건물이 막 10층짜리야. 그럼 밑에 세입자들 있잖아. 세입자들 전세금 누구부터 돌려줘야 되는데 세금 안 낸 것도 막 체납된 게 있대. 그리고 4대보험 체납된 것도 있대. 누가 우선순위가 있는데? 누가 우선순위가 있겠어요? 2차 시험 때 공부한다. 2차 시험 때. 엄청 재밌지? 안 그래? 국세 우선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세가 무조건 우선하는데 뭐가 체납됐는지 봤더니 회사 직원 월급이 체납된 게 있더래. 회사 직원 월급 아니면 생계가 안 되잖아. 석 달치 국세보다 우선해. 먼저 그것도 충당해 준다고. 그리고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 그지? 재밌겠지? 그런 거 공부하면 어디 가가지고 반만 세무사입니다 이래 얘기할 수 있지. 그지? 아직은 반도 세무사다라는 얘기를 못 하지. 그지? 저기서 1차 시험을 합격해야 그런 공부도 하지. 아무튼 그런 절차 있죠. 그런 절차를 체납 처분 절차라 그래. 그때 드는 비용, 그것도 돈이 들 거 아니야. 그걸 체납 처분비라 그래. 이 용어가 몇 년 전에 강제 징수 절차라는 용어로 바뀌었고 강제 징수비로 바뀌었어. 그래서 내가 이 과거 용어를 가르쳐 주는 이유는 혹시나 이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옛날 수정이 안 된 책을 봐가지고 체납 처분비라는 용어가 뭐지? 이러면 요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요? 됐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공부하는 영역 가산세, 체납 처분비, 강제 징수비 이런 것들은 송금으로 인정 안 하겠다 그거야. 그래서 송금 불산이 거기에 있는 거지. 됐죠? 밑에 눈으로만 보세요. 뭐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역 가산세, 납부지역 가산세, 강제 징수비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됐죠? 이런 것들은 송금불산이 간다. 세무사님 너무 재밌습니다. 동촉을 하고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경매 팔아치워가지고 갖다 붙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이라는 데서 공부하게 돼. 국세징수법. 됐죠? 됐죠? 우리가 공부하는 영역에서는 왜 그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까? 우리는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돼 있거든. 고지하고 징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는 신고 납부 세목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신고하면 그 세금 신고한 세액이 맞다라고 일단 인정을 해줘. 국세청에서는. 국세청에서는. 그거 말고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거는 국세청에서 계산을 해. 우리가 신고하는 거는 협력 차원이야. 협력 차원. 네, 그래서 생각하면 편해. 그래서 넘어갑니다. 2.4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이건 말 문제 보기 하나 정도 생각하면 돼요. 조문 들어온 지 몇 년 됐는데 시험에 그렇게 비중이 있진 않아요. 자, 법인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처리 방법은 원칙적으로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다만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해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송금불산이 받다더라. 어떤 건데? 동그라미 1번 법령으로 정한 법률, 동그라미 2번 외국 법령, 아무튼 법에 따른. 그 법이 뭔데? 밑에 별표시 1번 봐봐. 암기할 수 있겠죠? 뭘 암기할 수 있어?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시험장에 법에 따른 요 정도만 기억하고 가면 돼. 이런 법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됐어요? 위로 다시 올라가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됐어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100만 원인데 손해배상금으로 130만 원을 줬다. 그럼 100만 원까지만 송금으로 인정해주고 초과하는 30만 원은 송금불산입니다. 그 얘기야. 됐죠? 근데 실제 발생한 손해라는 걸 계산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 진짜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밑에 괄호 2번 지급한 손해배상액 곱하기 손해배상액의 상한이 되는 배수분의 손해배상액의 상한이 되는 배수 빼기 1 요렇게 곱한 금액 요거를 송금불산이 대상으로 하는데 저 밑에 별표시 2번 사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해서 손해배상금 100을 지급하고 비용 처리했을 때 세무조정액은 어떻게 되느냐. 실제 발생한 손해액은 분명하지 않는데 상한이 되는 배수는 5고 그럼 5분의 4를 곱한 게 송금불산이 되는 거고 5분의 1만 송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나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됐죠? 됐죠? 이 계산 산식이 개정이 됐거든요. 과거에는 이렇게 계산 안 했어요. 근데 개정이 되기 전에도 나온 적은 없어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계산하기 힘든 이유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오늘 차를 운전하다가 전봇대를 좀 갖다 댔어. 전봇대를 좀 갖다 댔는데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고. 수리비가 한 1,000만 원 나왔다고 볼게. 수리비가 1,000만 원 나오면 엔진을 아마 내렸다가 안 올리겠어? 그지? 그럼 수리비 1,000만 원 나오면 중고차 값이 똥값 된다고. 그지? 그럼 실제 발생한 손해액은 1,000만 원이 아니지. 중고차 값 떨어진 것도 생각해야지. 그런 걸 경락 손실이라 하잖아. 그지? 그건 어떻게 뽑아낼 건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라는 거는 계산하기가 참 힘들지. 그래서 이런 규정을 뒀어. 계산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이 말 문제 보기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 됐나요? 됐죠? 넘어갑니다. 2.5에 여비, 교육훈련비. 여비는 교통비, 출장 여비 이런 거. 됐죠? 시내 교통비, 시외 교통비, 출장비 이런 거. 교육훈련비는 공부하러 가는 거. 교육 들으러 가는 거. 원칙적으로 송금으로 인정된다. 당연하지. 다만 예외적으로 임원과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한테 지급했대. 야, 임원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고 회사 일도 안 하는데 그 사람한테 무슨 여비를 갖다 대줘? 무슨 교육을 시켜줘? 당연히 송금불산입이지. 됐나요? 됐죠? 그 특수관계임도 포함해서 남남인데 그 사람한테 돈을 뭐 한다고 대줘? 그죠? 됐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2.6 공동경비 중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것에 어제 광복절이었지. 아이 부끄러운 얘기인데
국사를 잘 못했어요. 역사. 학창 시절 때 그게 점수가 참 잘 안 나오더라고. 점수.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저기 어떻게 됐지? 언어영역 수탐 1 이랬나? 이게 수학이었거든. 수탐 2. 요게 이제 저기 자질구레한 과목들. 그리고 외국어 영역 이래 있었거든. 그게 400점 만점이었는데 요게 120점 만점이어서 120점 만점이었는데 얼마나 국사를 잘 못했냐면 시험을 되게 잘 봤을 때 모의고사 국사만 틀렸어. 국사만.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 이제 국사 선생님이 나한테 미안했었어. 아니 못하겠더라고. 국사를 어느 정도 못했냐면 국사가 8문제 나왔던 것 같아. 그럼 한 문제 정도 맞췄어. 못하겠더라. 이상하게. 그럼 뭐 거의 반포기 상태가 되더라. 반포기 상태. 근데 이제 맨날 마음을 다 가다듬는 거지. 아직 수능이 많이 남았는데 포기하면 안 된대. 막 이랬었거든. 그랬는데 어느 날 하루는 이제 서점에 갔어. 서점에 갔는데 국사 마지막 파이널 책이라고 스케치북처럼 생긴 책이 있더라.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피지이면 100점 100승이다 이런 책이 있었어. 그래 애들이 지피지기라고 많이 불렀더라고. 이게 국사 그 요약집인데 연역대로 쫙 해가지고 밑에 쫙 발생된 사건들이 정리되어 있는 거야. 이걸 집에 갖고 와가지고 한 장씩 떼가지고 벽에 붙였어. 이렇게 연대기별로 이렇게. 그래서 쑥쑥 되게 다 맞췄잖아. 다 맞췄잖아. 그러니까 제가 들은 표현은 벼락치기로 해놔가지고 국사 쟁명이야. 역사에 대해서도 잘 몰라.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이 초등학생이 되니까 학교에서 무슨 기념일이 되면 학교에서 그걸 배워가지고 오나 봐. 그럼 집에 오면 자꾸 퀴즈를 내는 거야. 아빠 유관순 대사 누군지 알아? 막 이런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 죽였는데 몇 년도에 그럼 아빠 내가 만약에 그 연도에 태어났으면 그걸 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 진짜 너무 아쉽다 이러는 거야. 아니야. 너무 멀어. 하얼빈까지 갔대. 너무 멀어서 아마 못 봤을 거야. 이렇게. 아니 역사 공부를 또 해야 돼 이제 애들 때문에. 이번에 또 광복절이라고 광복절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달래. 유튜브에 찾아봐. 뚝딱TV 찾아봐. 뚝딱TV. 최대한만 보지 말고. 자, 공동경비예요. 공동경비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들. 금호아시아나. TV에 광고하는 거 봤죠? 그럼 그 금호아시아나 광고를 금호아시아나 이제 그룹의 이제 지주에서는 금호산업이었는데 금호산업에서 이 광고비를 전부 다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각 계열사별로 분담을 해요. 뭐 지금은 완전 산산조각이 나버렸지만 제가 금호아시아나 그룹에 직장생활하고 있을 때는 그때 끝발났었거든. 재계순위 5위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때 주력 계열사가 38개 계열사가 38개 있었어. 그때 주력 계열사가 20몇 개 있었어. 주력 계열사라는 얘기는 이제 매달 회장님한테 전략경영보고라고 회장님 보고 들어가는 회사였어. 그러면 아름다운 사람들 금호아시아나라고 광고를 때리면 이 광고를 계열사별로 나눠가지고 내는 거야. 그게 공동경비야. 공동경비. 근데 공동경비를 분담할 때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아시아나항공이 분담금이 2억이야. 2억인데 3억을 냈대. 그럼 2억까지만 송금으로 인정해주고 2억을 초과한 1억은 송금 불산이 가겠다. 이게 공동경비 한도 초과액이라고. 됐어요? 어디서 들어왔냐? 어디서 들어왔어요? 저 밑에 봐봐. 어디 힌트 있다. 힌트 없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힌트 있다. 부가세법 할 때 했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나요? 웃지 말고 울어야 된다니까 지금. 웃으면 더 잔소리 한다니까. 울면 잔소리. 울지 마세요. 자, 여러보세요. 부가세법상 매입세 불공제 불러주세요. 토, 사, 세, 비, 대, 이기, 등, 면, 간주.
뭐부터 하는 거래서? 토지 관련 토지 미 자본적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된 매입세 끝까지 해. 어중뛰게 공부하지 마. 그래? 4. 사업과 무관한 지출에 대한 매입세. 그때 공동경비 한도 줘. 근데 부가세법 할 때 내가 그랬다고. 여러분 공동경비에 대해서 아직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예를 들어줬지. 기억나요? 제척거래처 사장 디자인하는데 키보드 오르간 이거 기억나? 오르간 전자 오르간 봐봐 내 강의의 특징이라고. 안 배웠다고 거짓말을 못하겠지. 그지? 기억나죠? 내 거래처 사장 전자 오르간 그지? 기억나지? 근데 뭐 할 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면 그게 전 세계 최악인 거야. 응? 강의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농담만 기억이 나면 전 세계 최악이라고. 그냥 기억나죠? 그걸로 내가 예를 들어줬지. 그게 요거야. 공동경비 한도 초과. 그럼 7번 공동경비 한도 초과예요. 이게 뭘 했는데? 광고비라면서. 신문, 관보, 뉴스, 신문, 관보, 뉴스, 통신 이런 것들은 면세라 했잖아. 그지? 광고는 과세. 요거 과세되지? 요거에 대한 부가세 얼마냐? 1,000만 원. 요거 매입세 불공이다 그 얘기죠. 공동경비 한도 초과액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 불공제라고. 됐어요? 이제 엮어졌죠? 한참 후에 엮어졌죠. 그죠? 우리 부가세법 언제 했지? 그죠? 기억도 안 나죠? 그죠? 내용도 기억도 안 나죠? 그죠? 어떻게 복습해야 돼? 응? 돌아오세요. 왼쪽으로. 자, 공동경비 중 다음에 분당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송금물산입한다. 그 밑에 공동경비 이렇게 돼 있는데 계정 이렇게 돼 있는데 보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밑에 개요일에가 분당 기준 결정 방법에 플로차트 있죠. 그죠? 복잡죠.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밑에 괄호 2번 내용 정리. 자, 출자 공동사업자냐, 출자를 같이 한 공동사업자냐, 아니면 출자를 안 한 공동사업자냐, 비출자 공동사업자냐. 됐어요? 제일 위에 출자를 같이 한 공동사업자다. 그러면 공동경비의 한도는 출자 비율이 한도다. 됐나요? 됐죠? 자, 그 밑에 비출자 공동사업자네. 그럼 맨 밑에 특수관계 없는 경우가 원칙이야. 그 비출자 공동사업자 간에 특수관계가 없대. 없으면 동그라미 1번 그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 비율. 됐죠? 약정이 없으면 위에 특수관계 있는 경우의 비율에 따른대. 됐어요? 자, 위로 올라가자. 그러면 비출자 공동사업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대. 특수관계 있대. 그러면 원칙은 정기 매출액 비율, 단기 매출액 비율, 총자산가액 비율 중에 선택 가능해. 됐나요? 됐죠? 밑에 예외적으로 공동행사비 등 참석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출되는 손비는 참석 인원수 비율도 선택 가능해. 동그라미 니은에 공동구매비는 구매금액 비율도 선택 가능해. 동그라미 디귿에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는 자본 비율도 가능해. 동그라미 리을에 공동소유자산은 소유 지분이나 사용 횟수 등을 고려해서 기획재정부령이 시행령을 얘기하는 거야.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도 선택 가능해. 됐나요? 됐어요? 자, 동그라미 기억에 참석 인원수 비율 이런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은 경험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이제 전략기획팀에 있으니까 주력 계열사에 전략기획팀에 있으니까 이제 예산 작업을 한다고. 11월 정도 되면 이제 내년도 예산 작업을 시작을 해. 11월 정도 되면 그룹에서 세미나를 하거든. 주력 계열사의 기획팀만 싹 갖다 모아. 예산 담당자들만. 그래 세미나를 한다고. 그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그룹의 내년도 사업 계획은 이렇다. 사업 방침은 이렇다. 그리고 향후 5년 동안의 중장기 사업 계획은 이렇다. 라는 비전을 제시해 준다고. 그럼 요거를 습득해 가서 계열사별로 예산 작업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세미나를 갔더니 와, 원형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갖다 주더라. 호텔 결혼식처럼. 와, 갈만하네. 얼마 내라고 나중에 연락이 오더라. 인원수별로.
우리 3명 참석했거든. 요새 그런 거예요. 이런 게 됐나요? 됐죠? 다음 페이지 4-91페이지 메뉴에 동그라미 별표시 2번. 만약에 선택을 안 하면 선택을 안 했다는 게 뭔데? 정기 매출액 비율, 단기 매출액 비율, 총자산가액 비율 이런 것 중에 선택하면 되는데 선택을 안 하면 정기 매출액 비율을 선택한 걸로 보겠대. 그리고 한번 선택하면 5개 4년 동안 계속 써야 돼. 왔다 갔다 장난치면 안 돼.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광고 선정비는 국내에만 광고를 때릴 때는 국내 매출액 비율로 해도 되고 해외에만 때릴 때는 해외 매출액 비율로 해도 돼. 됐어요? 저를 보세요. 자, 스트레스 안 받게 해드릴게요. 계산 문제 나올 수가 없어요. 계산 문제 나올 수가 없는 이유가 선택권이 너무 많아요. 정기 매출액 비율, 단기 매출액 비율, 국내 매출액 비율, 정기 해외 매출액 비율, 단기 국내 매출액 비율, 단기 해외 매출액 비율, 총자산가액 비율, 참석 인원수 비율, 구매금액 비율, 자본 비율, 횟수 비율 너무 선택권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가정을 해가지고 계산 문제를 출제하기가 출제 교수님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등장해 본 적이 없어요. 말 문제 보기 하나 정도. 그 정도. 됐죠? 자, 그 밑에 사례 해가지고 있죠? 요 사례는 이 책의 저자인 강인태 회사님이 그냥 임의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지 출제됐던 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한번 봐보세요. 특수관계인인 A와 B의 국내 공동 광고비 20원 중 A가 15원을 부담했대. A의 세부담 최소화 과정에 따른 세무 조정을 해봐라. 봐봐라. A의 세부담 최소화 과정이라는 얘기는 A 입장에서 송금불산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적어야 돼. 그럼 한도 초과되는 금액이 없거나 적어야 되겠지. 그럼 한도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걸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네. 그지? 그럼 책을 봐봐. 자, 다만 정기 매출액 비율을 썼대. 정기 매출액 비율은 5대5니까 10 하면 되겠지. 그지? 근데 그 중에 국내 매출액 비율은 6대4니까 12.8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지. 그지? 그럼 한도 초과액은 3원이 되지. 됐어요? 됐죠? 실제 등장한 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됐나요?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밑에 부가지세법과의 관계. 밀접한 관계 같더라. 아, 이미 다 얘기해줬잖아. 됐지? 그럼 부가지세법 집에 가서 확인해봐야지. 됐죠? 오케이. 자, 밑에 2.7 주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사택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됐죠?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 사택에 살아봤다. 나 사택에 살아봤다. 회사 사택 없어요? 살아봤어요? 몇 평짜리였어요? 20평? 32평 아니고 20평? 아, 좀 불안한데. 몇 명 살았어요? 아, 봐봐, 좀 불안하더라. 진정한 사택이잖아. 진정한 사택. 보통 한 32평 아파트에 6명씩 살거든. 최악이지. 내가 쫄다고 해. 쓰레기 내가 다 치워야 돼. 쓰레기 왜 다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우나? 거실이 쓰레기장이야. 거실에 쓰레기 다 내놔놓고 방 안에서 안 나와. 근데 나는 왜 치워야 되는데 내 방이 거실이야. 6명이 같이 살면 전세계 최악이지. 그지? 그래서 사택에 안 살고 자꾸 나오려고 하는 거지. 20평짜리인데 혼자 살았어요. 사택에. 좋았네. 돈 얼마 냈어요? 아니, 본인 부담금. 그러면 사택이 아니거든요. 일부라도 내면 사택이 아니에요. 일부라도 내면. 나머지 근로소득으로 과세돼요. 만약에 월세가 100만 원이야. 회사에서 다 내줘. 그러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게 없어요. 근데 100만 원 중에 30만 원을 냈어요. 그럼 나머지 70만 원이 근로소득이에요. 그런 거 시험이 안 나와요. 신고가 안 할 때 하는 거예요. 신고가. 그렇게 어렵게까지는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 괜찮아요? 궁금할까 봐. 안 궁금하죠? 네. 안 좋아요. 삐오키죠. 그죠? 삐오키 아니에요? 예, 그래요. 결혼해도 살 수 있어요? 결혼해도? 아, 그래요? 근데 배우자 별로 안 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배우자 살고 싶어 할 수도 있죠. 네, 할 수도 있지. 그지? 이상한 게 아니지. 다른 거니까. 사람은 다 다른 거니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그지?
자, 그 사택 얘기하는 거야. 사택 유지비랑 관리비랑 사용료를 회사에서 대줬다 이거야. 회사에서 대줬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동그라미 2번. 송금으로 인정해준다고. 송금으로 인정해준다는 얘기는 복리 후생비 처리된다 그 얘기야. 됐죠? 근데 동그라미 1번. 출자 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에 대한 거를 돈을 대주면 송금으로 인정한대. 송금 불상이 된다고. 이때 출자 임원은 1% 미만 보유 주주인 소액 주주는 제외야. 그럼 1% 미만이 제외면 1% 이상이지. 우리 그냥 대주주라고 표현하기로 했잖아. 그지? 그래서 소액 주주만 이 출자 임원 범위에서 제외돼. 그럼 저를 봐봐. 사택 제공과 관련돼 가지고 송금 불상이 되는 불이익은 출자 임원에게만 있어. 소액 주주를 제외한 출자 임원에게만. 됐나요? 계산문제 풀 때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데 법 조문은 이래 안 돼 있어요. 말문제 보기는 법 조문대로 나오거든. 법 조문은 이래 안 돼 있어. 내가 오늘 기본서를 안 갖고 왔는데 기본서 좀 찾아주라. 기본서에 이거 법 조문 좀 찾아주세요. 송금 불상이 파트. 조교 선생님, 조교 선생님. 자, 조금만 읽어줄게요. 기본서 1030페이지 한번 봐봐. 원래 법 조문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사람들에게 제공한 사택과 관련된 유지비는 송금으로 인정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1030페이지 괄호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별표시 2번 가봐. 찾았어요? 찾았어요? 직원을 위해서 지출한 거. 비출자 임원을 위해서 지출한 거. 소액주주 임원을 위해서 지출한 사택 유지비 등을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송금에 산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됐어요? 요 법 조문을 보고 우리가 정리를 한 거야. 어떻게? 그러면 여기에 제외되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야.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즉 소액주주를 제외한 출자 임원이라고. 그래서 수험생들이 암기를 할 때 사택과 관련된 사택 제공과 관련된 불이익은 출자 임원에게만 있다. 이렇게 암기한다고. 됐어요? 근데 법 조문은 방금 기본서에서 읽었던 대로 법 조문이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고. 말문제 보기는 그렇게 나온다고. 시험장에 가지고 갑자기 읽으면 캐치가 잘 안 된다고. 출자 임원 말고 나머지인데 이게 그건가? 캐치가 잘 안 돼. 급하면. 됐어요? 돌아오세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서머리 돌아와야지.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위 외의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 건축물, 물건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이걸 뭔다고 되죠? 남인데 도둑놈 아니야? 소금 불사이지. 됐나요? 됐어요? 그렇죠? 넘어갑니다. 다음에 이제 괄호 2번 뇌물 등. 네, 네. 아니 익숙하죠? 뉴스 틀 때마다 자꾸 좀 도와주세요. 잡혀면 또 국정원에 전화 올라. 아니 텔레비 뉴스 채널 돌릴 때마다 자꾸 이 말만 나오니까. 근데 아니 나도 그 브랜드 알아. 나 우리 와이프 사주고 싶었는데 뭐 사? 반클리프 앤 아펠. 또 그거 있잖아. 그거 저거 뭐지? 여기 팔찌 그거 뭐지?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팔찌 있잖아. 이거 뭐지? 이거 명품 매장에 있는 거 있잖아. 내 애들 목걸이 이거 사줬다가 터졌다 했잖아. 그래 줄 서가지고 그거 해봤다 했잖아. 오픈런 내 여기 매장에 가려고. 나 여기서 애들 목걸이를 한 개씩 사줬었거든 그때. 은 목걸이 금만. 그 막 하트 하늘색 하트로 된 은 목걸이가 나왔는데 예쁘더라고. 예뻐가지고 그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어른이 하는 거래. 줄여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어른이 하는 거래. 딸내미가 목걸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들내미랑 한 개씩 해줬는데 한 2주 찼나? 2주 차고 나니까 이제 목걸이 터지더라고. 그래서 수리하려고 갖고 갔지. 명품은 명품이더라고. 새 걸로 바꿔주더라고. 그래서 명품 그래서 사는 건가? 새 걸로 바꿔주니까. 새 걸로 바꿔주더라니까. 공짜로. 진짜인데. 한 띨반인가 뭐. 소녀시대 띨반인가 뭐. 그게 브랜드 이름이더라고. 아니 몰라. 소녀시대 띨반이 몰라. 안무 계속 틀리는 띨반이. 자, 이 뇌물 그 텔레비에 나오는 그 뇌물 맞아요. 그죠? 자, 법인이 공유한 형법상 뇌물에 대해서 해당하는 금전 이런 것들은 송금불산이 맞다. 동우야 해줘라. 자, 뇌물을 지급했다. 송금불산이 얼마나 하더노 그거? 그거 얼마짜리 하더라? 5천만 원짜리? 반 클리프 지금 8,500 정도 한다는데. 그지? 명분도 이 플레이가 너무 심하다고. 5천만 원. 목걸이. 다이아 바뀌어서 그래. 다이아 바뀌면 500만 원. 송금불산이 됐지? 소득 처분해줘. 소득 처분해주세요. 송금불산이 입금 사립에서 올 수 있는 소득 처분 세 가지. 돈이 밖으로 빠져나간 게 있느냐, 뇌물 돈 밖으로 빠져나갔어. 회사 밖으로. 뇌물을 줬으니까. 그지? 그럼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명목이 뇌물이래, 뇌물이래. 누구한테 갔는데? 그거 갔대, 그 사람한테. 갔대. 그 사람한테 가면 소득처분 뭘 해야 돼? 해줘, 빨리. 안 했었나, 우리? 안 했었나 보다. 기타 소득으로 소득처분해요. 그래서 이 개인의 그 지금 구치소에 있는 그 개인의 기타 소득을 구사하게 돼요. 그만 웃어. 나 잡혀가겠어. 기타 소득을 구사하게 돼요. 저를 보세요. 자, 참고 삼아 듣고 올리세요. 여담 삼아. 기타 소득을 구상하게 되니까 세금을 내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뇌물은 걸리면 몰수가 돼요. 국가에서 갖고 간다고. 만약에 국가에 뺏겼어. 지금 이게 허위건설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돌려줬다 했었고 받은 사람은 없고. 돌려줬는데 받은 사람은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돌려줬대. 저한테 갔더니 돌려줬대. 저한테 갔더니 돌려줬대. 기타 소득으로 과세된다고. 그럼 뭐 이제 국가에 이제 몰수되면 세금 내야 돼. 이게 너무 과하다 이거야. 내가 뇌물 받은 걸 국가에 몰수돼가 뺏겼는데 환수됐는데 세금은 내야 돼.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어. 그래서 법이 몇 년 전에 개정을 일으켜가지고 국가에 몰수되면 과세를 안 해. 소득세 과세는 안 해. 아무튼 여러분들 시험은 여기까지 나와요.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해. 그러면 이 사람의 기타 소득을 구상하게 된다고. 그건 어디서 공부하는데? 소득세법에서 공부하겠지. 그지? 소득세법 때 뇌물 등 이래가지고 내가 또 얘기할 거라고. 그지? 그때 그래서 또 표정이 또 처음 듣는다 표정을 지으면 안 된다고. 그렇지? 동우야 재밌지? 뭐가 재밌는데? 세법 공부하니까 뉴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겠지? 그지? 영어를 모르면 영어 단어를 모르면 영어 안 들리듯이 이런 거 공부하니까 뉴스에서 얘기하는 게 들리지. 얼마나 좋아. 그지? 걸어서 3번 법을 위반해서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급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해서 노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해서 지급하는 급여는 송금불산이 방법 기타 소득으로 처분한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제가 자세한 법 규정은 몰라. 노동법 관련돼가지고 노무사들이 하니까. 근데 예전에 직장생활 몸담았던 걸 경험 삼아 얘기를 하면 노조위원장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조에 가입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 옆에 일하는 동료들이랑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게 무슨 말인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라니까. 같이 일을 하는데 그 직책을 한 개 더 맡은 거야. 근데 그 노조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회사 일은 안 하는 거예요. 노조 일만 하는 거지. 근데 회사에서 월급을 줬네? 그 월급은 송금으로 인정 안 하겠다 그 얘기라고. 됐나요? 됐어요? 뭐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제가 직장생활 할 때는 여기 그 사람들 머리가 다 비슷하거든. 머리가 다 비슷해. 구준현 머리를 하고 있거든. 황재근 머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희한하게 빨간 띠를 맸다가 안 맸다가 이래 해. 근데 땀은 안 나. 땀은 안 나는데 이 헤어밴드를 자꾸 한다고. 옛날에 테니스 선수도 아니고 땀도 안 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뒷짐을 많이 지고 그러다. 그리고 옥수요 오영진처럼 대열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5명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걸어다닙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직원이 나야. 그래 들어가면서 날 보면서 했는데 사장님 계시나? 이러면서 계시나? 물어보고 사장방으로 바로 들어갔다. 그래서 내가 그때 어이가 없더라고. 어이가 없어. 신입사원일 때. 그래 옆에 있는 그 저기 대리님 여자 대리님 비서였거든. 저 사람들 뭐예요? 비서 거치지도 않고 사장실로 들어가고 노조위원장님이시잖아. 노조위원장이 위원장이 쥐가 뭔데? 야 배우씨 노조위원장은 사장님이랑 동급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때 동급인 걸 알았어. 안에서 큰 소리가 막 나더라고. 큰 소리가 나서 들어갔더니 사장님이랑 같이 일하고 있더라고. 막 이렇게 동급이니까 이렇게 막 같이 할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런 거. 거기 월급 줄 거. 그지? 형님 직장생활 더 안 해도 되겠죠. 3년 동안 했는데 엄청난 경험을 했어. 직장생활 3년 동안에 엄청난 경험을 했어. 자,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나중에 기타 소득 파트에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노조전임자 급여가 또 나올 거예요. 그죠? 자 밑에 2.8 드디어 나왔다. 뭐가? 그나마 좀 재밌는 거. 잠깐 쉬었다가 업무용수임자 규정 한번 해봅시다. 쉬었다 하시죠.